네, 부동산 매거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요, 윤나겸의 절세 팁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길 우리가 두 가지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버는 족족 아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뭐 한 번에 아주 많은 돈을 벌거나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요, 세금을 아껴서도 돈을 버는 부자 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신다면 서울전화 02-6676-0335번, 6676-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속 시원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절세TV의 윤나겸 대표 세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무사님 오늘도 절세 꿀팁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이번 주 나온 세금 관련 기사들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국민건강관리위의 세금을 불쑥 나온 설탕세 왜라고 하셨습니다. 설탕세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 외국에 이런 설탕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계 각국에서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해 가지고요.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이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탕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목적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설탕세를 도입을 하니까 청량음료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설탕 함량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통칭을 하는데요. 주로 당이 포함된 제품의 킬로그램당 수에 대해서 일정 세금을 부담을 한다거나 당이 함량된 정도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난 국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19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설탕세를 도입을 한다면은 조세 저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음료 산업계에서도 좀 반발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려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후에 과세를 할 수 있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 과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설탕세 도입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좀 싫은 것도 사실인 것 부담스럽죠.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열풍. 그런데 세금 계산은 하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명품 같은 거 직구하듯이 주식 직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사실 외화 주식에 관련돼서도 보니까 네. 매매 거래액이 54억 불 정도, 6조 4천억 원, 지난 1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특히나 주식 매매 거래 중에서 미주 지역에 이제 투자를 이루어진 게 전체의 80%인 42억 불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과세 체계는 국내하고 조금 달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전 수수료라든지 배당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아무래도 외화겠죠. 그렇다 보니까 원화랑 외화랑 환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전 수수료가 0.2에서 1%가량 들어가고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작게는 0.2%에서 많게는 0.5%까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사들이 뭐 주식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되고요. 특히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혹시 배당을 받게 되신다면은 배당 소득세라는 세금을 또 내셔야 되는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신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그 나라 세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율을 적용을 할 때 14%, 지방소득세까지 한다면 15.4% 부담이 되는데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 같은 경우는 15.315%로 국가별로 좀 달라요.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의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뭐 낮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국내가 더 높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10%인데 국내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세금을 내고 차액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세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만약에 배당에 대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22% 정도 부담이 되세요. 만약에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뺀 금액에 대해서 22%인 거의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165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22%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기사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외식, 항공 등 전방위 지원, 자금 공급, 세금 감면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이 되면서 정부가 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공업계를 통해서 이제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체들 코로나19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해운, 관광, 외식업계 이쪽에 정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최대 3천억 원 정도 투입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해운업계 지원을 통해서는 긴급 경영 자금 600억 원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소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 1% 수준으로 무담보 대출을 500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육성 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항 항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좀 수수료를 깎아준다거나 또 면세점, 수수료 납부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하고 또 숙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감면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의 대표님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건 코로나19가 좀 빨리 잠잠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세금 헤드라인 함께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신다면 서울전화 02-6676-0335번, 6676-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속 시원한 해결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